자, 38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풀다 보면 상당히 자주 접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as 쿤 씨가 뭐 한 것처럼 propose는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제안하는 겁니다. 무조건 결혼과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제안이야. 자, 이 사람이 제안했어요. 문장은 끊어집니다. 뭐뭐처럼. our, 우리들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 proposition이라는 건 품사가 뭐가 되겠어? 명사. 명사. 어떻게 할 수 있어? 제안. 앞에 our. 소유격이 나오면 무조건 명사가 쓰이게 되어 있으니까. 자, 제안입니다. 제안. 아, 미안해. 제안은 이해지변이요. 명제지, 명제. 미안, 헷갈렸어. 명제. 그러니까 앞에 위치시켜놓고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A word. 그래,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 그게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명제는 뭐 한다는 거야? embedded. embed는 동사로 넣다란 뜻이야.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넣어진 거겠지.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자리 잡고 있어요. 어디에? within paradigm. 자, 이 paradigm은 여기서 나름의 어떤 고유명사 정도로 취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paradigm이 뭔데? 쉽게 말하면 생각의 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 결국 우리는 뭐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패러다임이 뭔지 모르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콤마를 빵 찍어주고 뒤에서 앞을 수식을 해줄 겁니다. 그럼 도대체 패러다임이 뭔데? roughly, 대략적으로, 오케이, 부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패러다임이란 뭡니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라는 건 연결이겠지. 뭐의 연결? interrelated. related라는 건 연결, 연관, inter 하면 서로 함께 상호. 상호 연결되어 있는 commitment는 약속. 자,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진 약속의 네트워크가 바로 패러다임이란 얘기야. 근데 그 약속을 뭐에 대해서 한 거냐? 그 particular, 특정한 theory, 그렇지, 이론. 그러니까 특정한 이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conception of a subject matter. 주요 문제의 개념. 그래, subject matter, 대상되는 문제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우리 method라는 단어는 알고 있잖아, method.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method는 방법. 그러면 methodological, 방법론적인 practice, 관행. 자,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대요. 첫 번째 문장 항상 도입부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한 번만 더 정리. 누군지 모를 이 사람이 제안했죠.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명제라는 것은 들어가 있다. 어디에? 생각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생각이 도대체 뭔데?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약속의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서로 약속은 뭐에 대해서 한 거? 특정한 이론에 대해서, 또는 대상에 드는 문제의 개념에 대해서, 또는 방법론적인 방법에 대한 이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사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쭉 가다 보면 정해진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따라서 when 부사절 끊어낼 수 있겠죠? 과학자들이 undertake라는 건 무슨 뜻? undertake는 수행하다, 떠맡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다 R 붙이면 undertaker. 수행자. 이거는 장의사라는 뜻이야. 장의사? 장의사. 어떤 분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거 처리하는 과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맡아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과학자들은 수행합니다. 연구를 한다는 얘기지. 연구를 수행할 때 과학자들은 do, 합니다. So, 그렇게라는 거 앞에 내용이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From, 어디로부터? Within a specific paradigm. 특정한 생각 안. 그렇지. 자, 정리만 하면 돼. 특정한 생각 안에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생각 안에서만 수행을 한다라는 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내용적으로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do에 대한 목적 없이 그냥 부사 so가 나왔고 from이란 전치사가 나왔고 within이란 전치사가 나왔지 구조를 완성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뜬금없는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라면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질 겁니다. 전치사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심지어 most exact라는 건 정확이지, 그치? 그죠? 가장 정확한 measurement, 측정은 are only sensible. sensible. 민감한. 자, sensitive 하면 민감한. sensible은 합리적인, 타당한, 이치에 맞는 애겠지. 그럼 우리 그 imaginative 나오면 imaginable 나오는 것처럼 요거 나오면 sensitive랑 구분하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어휘 문제로 장난치기 정말 좋으니까 반드시 체크. 가장 정밀한 측정은 only, 그저 단지 이치에 맞아 말이 될 수 있어요. from, 어디로부터? within that paradigm, 그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측정했어. 매우 정밀한 결과가 나왔지. 그것도 생각의 틀 안에 있을 때에만 뭐하다? 이치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우린 몰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센티면 뭐라고요? 이치에 맞는 타당한 합리적인. 이거랑 바꿀 수 있는 건가? 얘는 sensitive. 센스티브도 돼요? 얘는 아니 달라요. 다른 거야. 얘는 근데 민감한, 예민한이라는 뜻이고 얘는 이치에 맞는 타당한, 합리적이라는 뜻이야. 이 두 개를 바꿔 쓰면 안 되는 어휘 문제로 매번 선지에 등장할 수 있는 단어들. 아까 말했던 imaginative, imaginary 기억하고 있죠? 그지? 상상.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난 허구의 맨날 나왔던 거. 그리고 요 from within이라는 굉장히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조금 쉽게 가네요. 예시니까. look, 관사를 낀 look이니까 명사인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지? 네. 모습. 어떤 모습? 현미경. 그래. 마이크로스코프니까 현미경이겠지. 현미경 안으로의 모습, 우리가 들여다보는 모습, 아까 나왔던 정밀한 값, 정확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한 모습은 tells, 말해줘. you, 너에게 nothing. 아무것도. 그렇지.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판단할 수 있지. 현미경으로 분명히 관찰했는데 그건 어떤 말도 너에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unless, 뭐 한다라면. 자, 내용적으로 항상 중심. 뭐 하지 않는다면? 알리지 않는. inform은 알려주다지. 정보를 주다야. 앞에 비동사가 있어. 수동태니까 정보를 받는 거죠. 너가 정보를 받지 않는다면 생각의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오케이? 인폼드에서 뽑는 거예요? 일단은 수동태는 원래 목적 없잖아. 뭐에 대해서? About nature of instruments. 어떤 도구의 본성, 본능, 본질, 쉽게 말하면 특징이 되겠지. 됐습니까? 어떤 도구의 nature, 특징에 대해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미리, 핵심은 alert입니다. 미리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이걸 앞부분에선 어떤 단어로 설명했어? 이미 우리가 갖게 된 정보, 우리의 생각, 그게 패러다임이었지. 그지? 패러다임이 없다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또 뭐에 대해서? What you are supposed to do. be supposed to는 의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suppose가 혼자 나오면 가정하다인데 지금처럼 비동사 suppo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때 교과서 대화문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기억나는 것 같지?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be looking at. 그럼 슈즈로 해도 돼요? 그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써라라고 나오진 않겠지만 능동에 쓰이는 suppose는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 수동에 쓰이는 suppose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뭐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겠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그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다면 또는 어떤 것? 너가 looking at, 바라봐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보고 있지.
현미경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돼. 그 현미경으로 뭘 봐야 되는지 정보를 들어야 돼. 이런 게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얻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what 등장했고요. 주어 동사니까 관계사 쓰임될 수 있겠죠? 어디까지 묶을까? 동사 누구 보여? is. 그렇지. 앞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럼 what 뒤에는 불완전해야 돼. 우리는 부른다. major progress라고. 주요한 progress, 진보라고, 발전이라고. 여기 뭐가 빠졌어? 요 중간에 목적어가 빠진 거지. 그리고 이 major progress가 목적격 보호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 구조임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참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다시. 과학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is not 아닙니다. movement. 움직임이 아니야. 여기 from 나왔고 to 나왔어. 이동을 설명할 때 from to가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로 라는 뜻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부정입니다. 그래요? 어디에서? 앞에 not이었잖아.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과학은. 어디에서 어디로? less. 덜한 것에서 더욱 accurate paradigm. 정확한 것으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진보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특징은 과학적으로 발전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발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히려 우리 rather과 instead가 나오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온다고 했었어. 오케이? 그것은 자 핵심적인 단어 horizon to horizon이 뭐였지? 수평적인이겠지. 자, 물론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발전이겠지. 근데 수평적이라는 건 그 레벨 뭐 수준을 따지면 똑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생각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어. 생각의 틀은 누군가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수평적인 변화예요. 또 한번 from to. 자, from to. 단순한 방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 One way of seeing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럼 패러다임 안에서 이동하는 거, 과학적 발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렇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가져갑니다. 이 쿤 씨에게 scientist, 과학자들 어떤 그런 new 그렇지.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 see 맞다. 봤다, 본다, differently 다르게 본다는 얘기죠. from 뭘로부터? 방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본 방식. 그렇지. way, how 생략돼 있겠죠. 함께 못 쓰니까 그가 had seen 그 전에 봤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저 문장을 왜 빼고 how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way를 빼놓고 how를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상관없어요. way, how는 어떤 식으로든 같이 쓰지 못하는 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내용적인 접근입니다. 어려워요. 그렇지. 왜? 과학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다? 패러다임에 갇혀있다. 패러다임은 생각의 틀이다. 그건 뭐다? 남들이 제시해주는 정보다라는 얘기야. 그 정보가 있어야만 우린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실제로 뭔가를 발견하는 발전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고. 조금 어렵죠? 항상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는 해석본을 열심히 읽고 내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될 겁니다. 막연하게 계속 읽는 것보다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38번.